미국이 일상생활과 사업장에서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치는 얼리버드 조조국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6월 미 기존주택 판매가 크게 감소했으나 공급이 부족해 집값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경제에 대한 평가를 놓고 백악관은 경제를 살렸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미국민들은 37%만 지지하며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실시간으로 송금과 입금, 출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기각 사유는 자격 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얼리버드, 즉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조조국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너 파티는 저녁 5시에 시작해 7시면 끝나고 식당이나 브로드웨이 공연, 영화 상영도 9시를 전후해 종료되는 등 미국민 생활과 영업 패턴이 얼리버드로 대거 바뀌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차지한다는 얼리버드 트렌드가 미국민 일상생활과 사업장에서 거세게 몰아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그야말로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마치는 얼리버드, 조조국가로 급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수많은 미국민들이 이제 일반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는 물론 디너 파티까지 오후 5시에 시작해 7시면 끝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식당들이 저녁 8시나 9시에는 새로운 손님을 받지 않고 하루 영업을 끝내는 패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식당에 갔던 우버 승객들을 분석해 본 결과 오후 4시 때에는 10% 증가한 반면 밤 8시 이후에는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오후 5시면 랩탑을 끄자마자 직장이나 집에서 나와 걸어서 갈 수 있는 식당 등에서 혼밥과 혼술을 즐기고 6시를 전후에 운동까지 마친 후 8시 이전에 귀가하고 있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20대들마저도 밤 9시 또는 10시에 만나 밤새 놀다가 새벽 3시에 귀가하는 올빼미족들이 점차 사라지고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5시에 시작해 8시나 9시에는 귀가하고 밤 10시 반에는 취침하는 스타일로 대거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렌드 때문에 다수의 식당들이 저녁 8시면 문을 닫는 곳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조금 늦게 하루를 마감하더라도 저녁 8시 반이나 9시에는 새 손님을 받지 않는 경우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장들은 금요일 마지막 공연 시간을 예전에 8시에서 지금은 7시로 1시간 앞당겼습니다. 뉴욕 영화관에서는 상당수 심야 상영을 없앴으며 저녁 8시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영화관들에 따르면 영화 관람객들의 75%는 저녁 8시 전에 영화를 본 사람들로 나타나 2019년에 45%보다 급증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밤 8시 또는 9시에 상영하는 경우 관람객이 100석당 20석만 채우고 있어 경제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심야 상영을 없애기 시작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심야 공연과 밤샘 파티가 보통이었으나 밤샘 파티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끝나던 심야 공연이 이제는 저녁 6시에 시작돼 늦어도 밤 11시에는 완전히 끝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업계에서는 심야 공연의 참석자들이 급감한 반면 조기 공연을 요구하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6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크게 감소했으나 공급이 부족해 집값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3.3%, 전년보다는 18.9% 감소했으나 중위 판매 가격은 41만 달러를 넘어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판매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전적으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어서 집값은 최고치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판매된 기존 주택들은 6월에 연율로 416만 채를 기록했다고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5월에 비해 3.3%, 지난해에 비하면 18.9%나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판매가 감소한 것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위축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팔려고 내놓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국 부동산인협회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말 현재 팔려고 나온 주택 매물이 108만 채에 그쳐 1년 전보다 13.6% 적은 수준입니다. 바이어와 셀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매물 주택 재고는 6개월치의 공급량인데 현재는 3개월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매물 주택이 여러 개의 멀티 오퍼를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에 판매된 기존 주택의 3분의 1은 셀러가 내놓은 리스팅 가격보다 더 받고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집 구입자의 비율은 27%로 전달보다 1%포인트 줄었으며 올해 현금으로 집을 산 비율은 26%로 전달보다 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특히 6월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수요는 식지 않았는데 공급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중위 판매 가격은 41만 200달러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에 역대 최고치 41만 3,800달러에 이어 1년 만에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의 중위 기존주택 판매 가격이 40만 달러를 넘는 경우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이어 이번 6월이 세 번째입니다. 기존주택 판매에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인 동북부에선 6월에 51만 채가 판매되며 전달보다 2% 늘어났고 집값은 47만 5,300달러로 1년 전보다 4.9%나 올라갔습니다. 서부 지역은 75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 5.1% 감소했으며 집값도 60만 6,500달러로 전년보다 3.4% 떨어졌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남부 지역에선 191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5.4% 감소했으며 집값도 36만 6,600달러로 전년에 비해 1.2% 하락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99만 채가 판매돼 전달과 거의 같았지만 중위 주택 가격은 31만 1,800달러로 전년보다 2.1% 올랐습니다. 바이든 경제를 놓고 백악관이 1,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공공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자평하고 나섰으나 미국민들의 고작 37%만 지지하며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평가한 여론이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오믹스, 바이든 경제에 대한 평가가 백악관과 미국민 여론 사이에서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6월 말 현재 바이든 경제정책으로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나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는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CNBC가 조사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7%, 불신율은 58%로 여전히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 경제에서는 1,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중에 80만 개의 일자리를 제조업에서 늘려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법으로 미 전역에서 3만 5천 개 프로젝트가 시작돼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지속적으로 낼 것으로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미국 생산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에너지 전환책으로 미국 내에서 5천억 달러 이상 투자되고 있어 클린 에너지 업종에서 지난해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배터리 공장 150곳, 태양열 공장 50곳을 신설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경제정책으로 사회 기반 시설에 이어 반도체 생산, 클린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수백만 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강화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각종 비용과 물가는 낮추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었을 때 9.1%에서 올 6월에는 3%로 절반 이하로 진정됐고 10번 연속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 달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6개월 동안이나 연속돼 실업률급 등과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미국민들은 바이든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CNBC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9%로 제자리했고 불신율은 55%로 더 높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경제에 대한 지지율은 37%로 전체 지지율보다 낮았으며 불신율은 58%나 됐습니다. 바이든 경제에 대한 미국민 여론은 4월 조사 때보다 지지율은 3포인트 올라가고 불신율은 4포인트 내려간 것이지만 낙제점을 좀처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민들이 최우선 우려사항으로 꼽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창출, 고금리 관리 등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잘 다룰 것으로 보는 여론이 2배나 높아 바이든 민주당을 애타게 만들고 있다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하루 이틀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송금과 입금, 출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상당수 대형은행들은 자체 개발에 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 안에 미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체크를 입금하거나 와이어로 송금하면 일부만 즉석 입금돼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금액은 최소한 하루가 지나야 클리어돼 출금이나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2, 3일로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히 써야 할 현금이 필요하거나 즉각 결제해야 하는 페이먼트가 있을 경우 돈을 꺼내 쓰지 못하거나 결제가 되지 않아 연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거의 실시간으로 즉각 송금과 입금, 출금과 결제가 가능한 FedNow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사실상 8년 전에 도입을 발표하고도 수년을 끌어왔으나 실시간 즉석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연준은 출범 초기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3위인 웰스파고 은행 등 59개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2년 안에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edNow 시스템이 가동되면 체크 입금이나 와이어 송금 시 받는 사람의 계좌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금액으로 찍혀 출금할 수도 결제할 수도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970년대에 도입한 ACH 시스템에 따라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와이어 송금과 입금, 체크 입금과 출금, 결제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체크를 입금했을 때 은행 계좌에서는 수표의 일부만 즉각 이용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금액은 최소한 다음 날에나 전액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와이어로 송금한 경우에도 받는 계좌에서는 적어도 하루 후에 쓸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그나마 대형 은행들은 10억 달러를 투입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단점을 보완해 거의 실시간 즉석 시스템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현재 입금한 수표 금액 중에서 보통 300에서 400달러는 즉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날 전액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하게 현금을 써야 하는 경우에도 돈을 뺄 수 없어 낭패를 겪고 있으며 듀오 데이트에 걸린 페이먼트를 결제하지 못해 연체 수수료를 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같은 단점을 없애고 중소은행들로 실시간 즉석 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준이 FedNow 시스템을 가동하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다시 급등한 가운데 미국 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3대 사유들은 자격 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은 팬데믹 이전엔 10% 이하였으나 2021년에는 18.3%로 급등했고 2022년에도 17.38%를 기록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근년 들어 다시 급증한 가운데 미국 비자를 많이 기각당하는 사유들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비민 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은 2021년부터 두 자리 숫자로 다시 급등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지난 2018년 7.96%, 2019년 7.69%, 2020년 8.46%로 1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갑자기 18.03%로 급등한 데 이어 2022년에도 비슷한 17.38%의 높은 비자 거부율을 보였습니다. 높아진 비자 거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불법 체류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동맹국 위상과 지위도 흔들림이 없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자 거부율을 최대한 낮추려면 미국이 무슨 사유로 비자를 많이 기각시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미국 비자 기각 사유 중에서 비민 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첫 번째 사유는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미달된 케이스들로 나타났습니다. 비자 신청 자격 미달 사유로는 지난 한 해 102만 4,270건이나 포착돼 고작 7천여 건만 해명에 성공했을 뿐 대부분은 실제로 기각당했습니다. 비자 신청 자격 미달은 해마다 최다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 기각 사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자 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지난해 72만 8,600여 건이 포착돼 58만 5,5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4만 3천 건은 결국 기각당했습니다. 이 사유는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 신청에서 미 이민국이 페티션, 청원서를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 주재 미 영사들이 비자를 기각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위 서류 제출로 8,100여 건이 포착돼 2,600건을 제외하고 5,550건이 실제 거부당했습니다.
이들 사유 이외에도 이민법 위반으로 불법 체류한 사례가 7,300건 포착돼 4,360건이 기각됐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부도덕 범죄로 4,500여 건이 포착돼 2,700건이 실제로 기각당했습니다. 365일 이상 불법 체류한 기록 때문에 4,100여 건이 포착돼 6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500건은 거부당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